수수께끼를 보내 1시간 안에 군사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군사적 위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국방위 소우페타 에브게니 세레브옌니코프 제1부위원장이 8일 국방부와 공동으로 이 부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 분대와 미사일 배치와 같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제1부위원장이 사드 배치에 대응해 쿠릴 군사기지 재개에 대한 이전 계획이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이행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이협으로부터 러시아 보안 강화 조치들이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8일 한국의 사드를 배치할 경우 심각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던 입장에 후속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부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지칭하는 러시아도 우리 영토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미사일 부대를 이동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여러 악재와 실기에도 외교는 비교적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외교 대표 브랜드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신뢰 구축을 평화체제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사드 배치로 인해 한미 일대 중로의 대결 구도가 확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공동문서를 2차례나 잇따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MD 협력으로 한미일 3국이 군사적으로 사실상 준동맹까지 나아간다면 중국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협력까지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북중러 연합 구도가 공고해지면 한미일과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는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동북아의 정치 군사적 긴장감을 초래하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큽니다. 만약 동북아를 중심으로 신냉전 구도가 공고해지면 그 한복판에 한반도가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사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북제재 논의에서도 한국 정부는 주도권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동북아 정세 변화는 박근혜 정부 외교 정책이 완전히 실패를 넘어 다음 정권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님은 사드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결정했으니 더 이상 논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태도는 시대착오라 할 만합니다. 국민의 합리적인 우려를 불필요한 논쟁을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결정하라는 노력 없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을 국론 분열론자로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합의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해답에서 사드 체계의 경우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서 규정된 배치 권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용산 미군기지 이전 사례 등에서 국회 비준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안보의 중대한 정부 결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의무를 다할 것을 밝히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대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